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피벗에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매수 심리가 탄력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9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머지않아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그만큼 움츠러들었던 알트코인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터넷 은행 K뱅크와 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국내 증시의 문을 두드릴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KRX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한 종목은 모두 81개로 코스피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4곳, 코스닥 상장 희망사는 77곳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테마주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엠폭스가 재유행하면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 종목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2부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어제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반등의 일제히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월요일 시장 기대해 볼 법한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주말에 전략 잘 세우셔서 월요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간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혜린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린입니다. 우리 시장 단기 상승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곧 있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피 2,700선을 횡보한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2,700포인트에 안착해 주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8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좋은 모습 있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독일에서 개최된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컨 2024 개막에 힘입어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서 신작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펄어비스는 올해 게임스컴에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붉은 사막의 실제 플레이 모습을 공개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 3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넥슨은 RPG 게임 카잔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크래프톤도 신작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또한 게임 기대작을 선정하는 게임스컴 어워드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크래프톤 인조이와 넥슨 카잔도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수상 기대감도 커지면서 게임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들썩였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전후로 건설업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히자 건설주 주가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신축 매입 임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축 매입 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FDA는 얀센의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과 유한양행의 렉나자 병용요법을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하면서 항암 분야에서 국내 의약품인 FDA의 허가를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2018년 얀센의 글로벌 개발 판매 권리를 총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치료제인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약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며 약 10% 이상의 로열티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1위 일약품 시장을 뚫은 만큼 국산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소식에 관련주들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쉽지만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더 단단히 대비해야 되겠죠? 저희 전문가님의 현명한 투자 비법들 가득 얻어가시고요. 다음 주는 더 밝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전혜린이었습니다. 네, 캐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 시장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이신 진짜 주식하시는 최창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파월이 좀 네.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 같아요. 네네. 저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도 금리 네. 인하한다면 뭐 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네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었죠. 그리고 심심한 시장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대부분 다 쏠리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신규 상장 주가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3배가 높을 정도로 거의 단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흐름을 잘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오셨겠지만 만약에 이 흐름과 어긋나는 그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 긴 터널이 이제는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동안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장 신규 상장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쏠리면서 이번 주 단타 시장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전략 잘 세우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의 어떤 기법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은 삼지창 기법입니다. 삼지창 기법인데 이 삼지창 기법은 제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시장이 매우 어렵잖아요. 매우 어렵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에 지지 말자고요. 앞으로는 이기는 기법을 통해서 이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항상 이기는 그런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지창 기법은 단기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기에도 사용 가능하고 장기에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지창 기법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 요건이 있는데 이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여야 돼요. 지속 성장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손절 못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대장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뭐 1%, 2%, 3% 이런 수익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매일같이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우리는 정말 30%, 40%, 50%, 100%, 200% 이렇게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종목을 끌어올릴 때는 분명히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그 정도로는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개인의 매수세로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누가 있죠? 외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도 있을 거고요. 뭐 기관 외인을 다 세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뭐 스마트머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분석상 다 흔적이 남아요. 다 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세요.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보시면서 종목을 컨택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지창 차트상 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사는 거는 잘 사세요. 예, 사는 건 잘 사는데 파는 걸 잘 못 하시죠. 언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분석이 예전 같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1분 1초의 대응이 중요해요. 굉장히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근데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석도 어려우시잖아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지창 기법과 함께. 그리고 이 삼지창 기법은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과 함께 하시면 시너지가 나와요. 예, 대기권 돌파 매매. 이 대기권 돌파 매매는 일단 위에 상단에 매물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핵심 요건은 동일해요.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는 AI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하자면 이제 로봇 정도가 되겠죠. 네. 로봇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하 시즌과 또 맞물려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뭐 R&D라든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는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 R&D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해졌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R&D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금리로 갈수록 또 수혜받는 테마가 있죠.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도 지금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지금은 당장은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뭐 정도까지는 사실 시장을 이끄는 테마 자체가 부재를 했어요.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들이 전부 다 신규 상장주로 다 쏠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렸던 거고 만약에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그 신규 상장주의 관심도가 떨어지면 낙폭을 키울 거예요.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실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짧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선이고 위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를 판단하는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 그다음에 최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 종목에서 보자.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 굳이 왜 썼냐면 우리가 거래량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명확하게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인 종목. 제가 앞에 최근이라고 붙였잖아요. 저 부분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막 30% 가고 그리고 뭐 50% 가고 100% 가고 200% 가려면 우리는 최대한 바닥에서 사야 돼요.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삼지창 기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에도 가능한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발행 주식이 기업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인데 대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2대주주 이하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700만 주가 유동 주식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30%면 210만 주입니다. 이 210만 주 이상이 나와줘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지창 기법과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 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이 삼지창 기법, 뭐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 그리고 삼지창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더 공부해보고 싶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삼지창 기법과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님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기법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적용해서 우리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주요 종목의 리뷰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역시 나오실 때마다 종목 한 2개씩 주시는데 네. 하나씩은 무조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서도 흐름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잡아봤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서울경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웅제약입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그 기법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을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웅제약이 지금 상승을 크게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앞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횡보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횡보로 보이는데 이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하락 구간. 자, 하락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윗꼬리를 그린 그 양봉이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그 다음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긴 꼬리를 그린 캔들 그 다음날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날 시초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네.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초입에서 시초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초가가 11만 2천 원이었습니다. 11만 2,200원이고 지금 최고가는 15만 원을 찍고 있죠. 근데 지금도 아직 좋은 흐름이에요, 사실.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승 흐름들, 이런 높은 상승률을 가져가려면 이런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그런 종목들을 챙겨봐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쪽 부분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왜냐하면 그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는 우르사가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우르사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의약품,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계속 꿈틀대다가 딱 상승 초입이었습니다. 여기. 예,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시초가 공략을 해서 이 상승률 다 누려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대응 전략은 요즘에 시장도 어수선하고 시장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응 전략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빨리 진짜 1분 1초 바뀌어야 되는 게 대응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야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런 거 다 챙겨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라파스인데 앞에 종목 대웅제약 그 비슷한 시기였어요. 비슷한 시기였고 제가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던 시기입니다. 예, 바닥권에서. 자, 라파스 같은 경우도 요 차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앞에 흐름도 보시면 이게 엄청난 상승이에요. 예, 거의 한 200% 상승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가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횡보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요날 방송을 합니다. 요날 방송을 해서요. 요날 시초가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날 시초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당시에 15,920원이었어요. 15,920원. 그리고 최고가는 31,5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래일수로만 따지면 5거래일이고요. 거의 3거래일 만에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캔들도 어떻게 보면 20%가 넘는 캔들이고요. 이 캔들은 상한가 캔들이고요. 이 캔들도 거의 28% 캔들입니다. 이거 28%. 이거 상한가. 그러니까 3일 만에 20% 상한가 28%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예, 물론 지금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주가도 잘 가고 있고요. 111도 잘 가고 있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잘 가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원래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루이비통 그룹이었죠. 근데 지금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다 보니까 국내 그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알렸던 부분은 사실 비만 치료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가 지금 상승한 이후에 약간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어떤 그 마리아나 대마 관련된 테마라든가 아니면 지금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 지금 첫 그 국내에선 최초입니다. 항암제로는. 네. 제가 근데 아마 제 전 방송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꽃은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다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항암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는 그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FDA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 그 매출이라든가 시장 규모는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센다가 지금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 만료가 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보다 효능이 더 좋은 임상 2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이거를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성공을 했어요. 이상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 400% 올라갑니다. 그 발표 이후에.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인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송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박스권 흐름이었거든요. 예.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큰 상승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박스권 흐름이었어요. 박스권 흐름이었고 여기에서 이 캔들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제가 방송했습니다. 이 캔들 돌파를 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상단 돌파를 하면서 이 매물대, 그러니까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캔들이 나온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 보고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크게 상승을 했는지. 자,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가 이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테마요. 사실 이거 관련 테마예요. 예. 왜냐하면 AI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만도 앞으로 732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예요. 전력 먹는 하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력 설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북미라든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노후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노후 케이블도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그리고 전선, 뭐 전기 이쪽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테마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말씀을 드렸고요. 뭐 방송하고 뭐 바로 그냥 뭐 며칠 만에 그냥 계속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AI와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인데 삼성공조도 내용이 같아요. 예, 내용이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그 발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발열도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당시에 그 이슈를 받고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방송하고 바로 그 다음 날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후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뭐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전력 저장 장치예요. 전력 저장 장치인데 데이터 센터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AI가 그만큼 이 판을 뒤흔들 만한 그런 섹터군이라 그래요. 예, 그런 산업군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대용량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들어갈 겁니다. 전력 전화 장치가. 예, 전기차에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로봇에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외에서 뭐 청소하는 로봇, 개 산책시키는 로봇, 이런 자율주행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런 로봇들에도 이런 전력 저장 장치 ESS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군이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자, 현대로템은 제가 뭐 사실 제가 고점 뚫고 하이킥은 2주에 한 번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많은 방송을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방송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그동안 드렸던 종목 중에 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현대로템입니다. 예, 이 고점 뚫고 하이킥에서도 몇 번 나오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공략주로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 현대로템을 고점 뚫고 하이킥에서 그 방송한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잘. 이날이에요. 이 음봉. 이 음봉에서 방송을 했고 다음날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다음날 시초가가 4만 950원이었고 지금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죠. 5만 5천 300원.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안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3조 원대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3년치 매출을 수주 잔고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방산 쪽이죠. 근데 그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9조 원대인데 지금 방산 수주 잔고만 30조 원입니다. 근데 이 방산은 어제도 약간 이슈가 됐었죠. 예, 장갑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 기술이 독점 공급한다. 현대로템과 독점 공급한다라는 그 이슈와 함께 어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가성비 대비 이런 방산 쪽이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를 글로벌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나려고 하니까 또 본토 공격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과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 대부분 방산비를 다 높인 상태입니다. 다 높인 상태고요. 최근에 주변 국가인 일본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산에 대한 수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나와 있는 수주 잔고만도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기술력을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방송 이어가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현대로템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인데 종근당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고점 뚫고 하이킥 지난 방송에서 종근당 말씀드렸고요. 종근당 그때 방송한 이후에 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구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이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D. 근데 그 부분에 임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1상당 수십억 원씩 들어갑니다. 자, 임상 3상까지 가가지고 시판까지 가는데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은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아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FDA 승인받았다? 그러면 우리 알테오젠 알다시피 기술 이전 계약만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템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가 되면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사형 탈모 치료제가 임상 3상까지 와 있습니다. 임상 3상까지 와 있으면서 그 계획을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상이 마무리가 되면 저도 약간 탈모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좀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탈모 치료제가 만약에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판이 가능해지면 이 부분이 또 이제 매출에 추가적으로 보탬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근당은 사실 뭐 이런 뭐 탈모 치료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근당도 기술 이전 지금 1조 7천억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1조 7천억짜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처럼 또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는 잡아놨네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의 종목들 알아보면서 그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포착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여기 고점 뚫고 하이킥에서 안내드렸던 그런 공략주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들 리뷰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예전 종목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 방송에서 정확하게 공략해 주신 다음에 타점 짚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삼지창 기법 적용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최창림 전문가님의 진짜 주식할 수 있는 진짜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공략주들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전문가님과 현대로템 그리고 종근당 이 방송 이 시간에 짚어주신 거잖아요. 맞죠? 사실 아까 힌트를 조금 주시긴 했는데 네. 미국 FDA 최초 승인난 그 종목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또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자, 종목은 사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인데 아마 최근에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앞서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렉나자가 미 그 FDA 항암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FDA 승인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글로벌적으로 계속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허가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시장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 당장 또 마일스톤으로 800억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3분기에. 예, 그리고 매년 1조 4천억 원의 그런 로열티와 함께 부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꽂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유한양행이 1조 8천억 했어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을 1조 8천억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1조 4천에서 5천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FDA 승인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추가적인 허가라든가 승인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그 전에 했던 연간 매출에 준하는 그런 매출이 찍힐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사실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라자의 그 원개발사죠. 원개발사 오스코텍 또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앞에 큰 음봉이 있잖아요. 이 큰 음봉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때 한번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 음봉 캔들에 이날 월요일이죠. 예, 지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공포를 엄청나게 크게 느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날 지금 종가는 다행히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여기까지 내려갔던 거거든요. 지금 꼬리를 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 굉장히 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권으로 도달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다 쏟아진 것 같아요. 자, 뉴스에 팔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예. 원래 우리는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뉴스가 나왔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뉴스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찍힐 거니까 숫자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심약한 그 분들 정리가 된 이후에 오늘 어제죠. 어제 양봉을 키우면서 이 앞전에 이 음봉을 다 소화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을 할 것 같았으면은 이 양봉 캔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조정하고 말지. 굳이 이 이틀 만에 또 이런 양봉, 큰 양봉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도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월요일 날 시초가를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000원입니다. 95,000원이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그 11만 5천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3만 원인데 1차 목표가의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나머지 물량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HDC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예, HDC 현대 죄송합니다. 이게 HDC 현대건설 기계가 아니고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재를 해놔가지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그 건설 경기가 또 다시 한번 살아날 거예요. 제약바이오와 맥락이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 건설 경기 이 회복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뭐 아니면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LH에서 통상 하반기에 그 한 10조 원을 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15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주기도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업 규모가 2,000조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그런 사업 규모거든요. 엄청나게 큰. 근데 제가 앞서 그 방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또 러시아 본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휴전을 하기 위해서 휴전 협상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 공격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 카드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통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기로 한 날도 지금 많이 지금 흘렀죠. 흐르면서 지금 휴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휴전을 할 가망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저는 들고 있고요. 이게 사업 규모가 2,000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단이 함께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던 기업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철도망 구축, 거기에는 사실 현대로템이 또 들어가요. 현대로템은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철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도 철도 국내에서는 철도 지금 지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 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도 구축망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사들이 이미 해외에 눈을 다 돌려놓은 상태고요. 해외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확보가 더 넓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 이러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 또 수혜 주기도 합니다. 저금리로 가게 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경기를 빨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만한 지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월요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인데 아까 그 뭐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공략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공략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창림 전문가님의 삼지창 기법 알아봤고요. 대장테마, 누적수급, 차트상 타점 잡아보자는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 첫 번째로 유한양행, 맥라자, 미국 FDA 항암제 한국 최초로 승인받았고요. 또 두 번째 공략주로 HDC 현대산업개발, 우크라 재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알아봤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